네, 건축 구조 이론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부재 시스템 중에서 곡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직선, 평면, 그다음에 다면체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커브를 기반으로 한 곡면, 곡선, 곡면체 이런 식으로 커브면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구조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면 구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직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최단 거리니까 자를 대고 긋고 거기에 말 그대로 치수를 매길 수가 있지만 곡선이나 곡면 같은 것들은 그것을 어떤 기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주 최근이죠. 더군다나 어떤 곡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기가 더 어렵죠. 왜냐, 평면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종이도 있고 가죽 같은 경우도 펼쳐 놓으면 평면이 되고 물도 이렇게 가만히 두면 평면이 되는 건데 그것이 그러니까 커브를 가진 면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21세기에 컴퓨팅이 발달됨에 따라서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 이 사례를 밑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얘기죠. 옛날에는 커브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커브의 방정식을 가지고서 커브를 생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알죠. x제곱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하면 9가 나오는 거죠. 원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z제곱까지를 더하면 9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소위 대수기하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구형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수기하학적인 방정식이 안 만들어지는 어떤 곡선, 자유도가 너무나 강한 곡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컴퓨팅의 기술로 굳이 이렇게 방정식에 의해서 하지 않고도 어떤 자유로운 곡선을 충분히 우리가 해석하거나 생성할 수 있게 된 상황이 지금 도달한 거지요.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파라메트릭 방법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이 그림에 있어서 위쪽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대수기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든 거라면 아래쪽에 있는 커브는 파라메트릭 기법에 의해서 만든 어떤 방정식을 굳이 가지지 않는 자유곡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또 비유하자면 왼쪽 그림처럼 옛날에는 만화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그걸 한 장 한 장씩 일일이 만화가가 그리죠. 미키마우스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모든 동작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손으로 다 그립니다. 자, 그러나 요즘 이런 아바타 같은 영화는 어떻게 하죠? 그리지 않죠. 컴퓨터 모델링을 해놓고 거기다가 몇 가지 변수를 주면 이 컴퓨터에 있는 모델이 스스로 저런 표정도 짓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뭐가 달라졌을까요? 결국 표상이냐 생성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그 그림을 하나씩 그렸다, 리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러면 요새는 컴퓨팅에 의해서 그것에 매개 변수만 주면 스스로 그 형태가 발생한다. 이런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도 과거에는 대수기하학에 의해서 그려졌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스스로
그 면이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를 실질적으로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된 거는 아주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옳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블레의 뉴턴 기념관이라는 저 그림은 그 당시로는 18세기인데 얘는 그냥 그림이죠. 저걸 그 당시 기술이나 재료로 실현할 방법이 없었던 그냥 구조물인데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철근도 없고 그러니 저 구가 현실화될 수가 없었던 구조물이죠. 자, 그러다가 그게 밑으로 내려온 와서 1967년에 드디어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구가 건설이 됩니다. 그려지는 거하고 건설되는 건 다르죠. 그려지는 건 종이에다가 내가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지만 현실에서 실현된다는 건 그것이 구체적으로 부재로 재단이 되어야 되고 조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상상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데 버크민스터 풀러가 드디어 이 구체에 대한 기하학적인 질서를 찾아내고 그 구체에 대한 모든 가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돔을 만들므로써 비로소 구체가 실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더 나가면 이제는 2018년에 아마존 사옥에 있는 스페어라는 걸 보면 이제는 저런 지오데식의 지오메트리조차도 필요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지오데식의 지오메트리는 삼각형을 기반으로 한 기하학이죠. 그리고 그 각 삼각형의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대량 생산된 삼각형 부재를 조립해서 구를 만든다면 이제는 오른쪽 그림처럼 그거를 구성하는 각 부재가 삼각형일 필요도 없고 일정할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저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유리조차도 제대로 정형화된 게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구형이 실현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실내 공간이나 커브면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우디 때만 하더라도 저런 공면을 만든다 그러면 저거는 설계도로 표현을 못합니다. 결국 가우디가 스스로 일꾼들과 같이 현장에서 그때마다 스케치나 현장 지도를 통해서 수공업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저걸 어떻게 도면화를 해서 그 도면을 보고 시공하는 작업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가 불가능한 그런 것이죠. 왜냐? 도면이라는 건 2차원이고 저 결과물이라는 건축물은 3차원에서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막 휘어지는 면이기 때문에 저걸 2차원 도면에다가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설계와 시공이 동일인에 의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였다. 자, 그러다가 이게 20세기 가까이 되면서부터 그 상황이 바뀝니다. 1990년도에 이제 그 비슷한 커브들은 어떻게 만드냐? 렌초 피아노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만들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자유곡선인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만들 기술이 이 1990년도에는 없었고 어떻게 하냐? 요 구간은 중심이 여기 있는 아크, 이 구간은 중심이 여기 있는 아크, 요 구간은 중심이 여기 있는 아크, 요 세 개를 섞어서 이 지붕을 만드는 거죠. 결국 90년도만 하더라도 전면적인 자유곡선은 못 만든다. 부분적으로 알지브레이크 지오메트릭을 갖고 그걸 결합해서
절충적인 자유곡선을 만드는 거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은 이제는 전면적인 자유곡선과 곡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메트로폴 파라솔이라고 하는 세비야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거는 뭐 어떤 기하학적 질서도 없죠. 아주 임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것들이 충분히 컴퓨터로 설계가 되고 또 저 부재가 생산이 되고 조립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아래쪽에 있는 도요이토의 따이징 오페라는 왼쪽 조공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한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2005년도에 아이젠만이 베를린에 설계한 유대인 메모리얼입니다. 저기도 이제 커브가 있죠. 이렇게 돌을 픽셀 삼아 갖고 언듈레이팅된 하나의 표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표면을 만드는 하나의 그 패러다임 내지는 프로세스는 왼쪽 아래 그림에 있죠. 그래서 그리드에다가 몇 개의 벡터를 줘서 그 벡터에 의해서 주름이 생기면 그 주름을 가지고 표면의 어떤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각각의 돌은 픽셀이 돼서 전체적인 곡면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더 2000년 10년대쯤으로 넘어오면 그런 것이 아예 실질적으로 컴퓨팅으로 가능해진다. 그래서 위에 아이젠만이 아니네요. UN 스튜디오가 한 갤러리아 건물 같은 경우도 바드를 커브를 줘가지고 그걸 갖고 2차원적인 부재의 곡률로 3차원적인 표면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자, 밑에 헤르쪽이 설계한 표면은 소위 신축성이 굉장히 많은 익스펜디드 메탈에다가 거기다 스트레스를 가해서 그 스트레스에 의한 변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주름이 돼서 어떤 저런 커브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제한이 있는 자유곡면을 만들었다면 이제 점점 그런 제한이 전혀 없는 이런 방식의 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1957년도에 설계되었던 요르누존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커브, 저거는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위에 그림처럼 구가 있다. 그 구의 일부분을 오린다. 그리고 다시 그 오려진 아크면을 또 칼로 오려서 거기서 만들어진 커브가 이 커브다. 그렇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 커브 자체가 일종의 미리 정해진 기하학에 의해서 추출된 커브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수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커브다라는 얘기죠.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자하디드나 UN 스튜디오의 커브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떤 방정식이나 이런 기존의 기하학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저건 말 그대로 컴퓨팅에 의해서 파라미트릭 기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커브고 저것이 또 생산되는 방식 또한 오로지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방식에 의해서 저 몰딩이나 각각의 부재들이 깎아지고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조립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결국 곡면 구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말에 엄청난 컴퓨팅의 발전으로
밑둥서부터 그 방식과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 역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모든 구조체를 다 선형 구조로 환원을 했죠. 무슨 얘기냐? 어떤 구조체가 있다. 그러면 그 구조체를 전부 다 보, 기둥 혹은 슬라브 혹은 이렇게 쉘, 우리가 부재를 배웠습니다만은 이런 부재들로 전부 다 환원을 해서 이 부재에 얼마의 힘이 간다, 50톤이 간다, 이게 70톤의 모멘트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 해석을 해서 그 구조 해석에 맞는 그 부재나 철근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소위 선형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리니어의 방식이다 생각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말 그대로 FEM이나 FDM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FEM은 Finite Element Method라고 그러고, FDM은 Finite Differential Method라고 그럽니다. 뭐 두 개가 비슷한 건데 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FEM은 그 구조체 자체를 삼각형 메쉬로 이렇게 분할을 한다면, FDM이라는 건 일정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잘라놓고 이 각각의 노드에 대한 방정식들을 만드는 겁니다. 요 지점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F는 KX라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힘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강성이 어떻고, 그렇다면 이 변형이 어떻다라는 요 각 지점마다 혹은 각 요소마다 이 역학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가 아니라 집합을 하는 거죠. 전체 힘이 얼마고, 전체의 강성 매트릭스가 어떻고, 그 다음에 전체의 변형 매트릭스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게 예컨대 100개의 노드다 그러면은 100 by 100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렇죠? 연립방정식 100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안 됐습니다. 우리가 계산기하고 이것만 갖고 있을 땐 사람의 힘으로는 저 연립방정식을 풀지 못하니까 저거를 다 계산기로 풀 수 있는 연립방정식으로 나눠서 구조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100차 아니라 1000차 방정식도 가능하죠. 이 매트릭스가. 자,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복잡한 구조물도 컴퓨터 용량의 증가에 의해서 한꺼번에 단순간에 그 구조 해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저런 식으로 어떤 지형이 지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변형할 거냐라는 걸 예측하다거나, 혹은 이것처럼 쇠를 자를 때 어떤 식으로 조각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힘이 가해진다라는 걸 한다든가, 이런 거를 아주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그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결국 아바타가 만화고 미키마우스도 만화인데, 우리가 컴퓨팅의 발전으로 훨씬 실물과 똑같은 만화 영화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 또한 컴퓨팅의 발전으로 인공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이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구조물에서 이제 훨씬 더 자연적인 자하디나 이런 사람의 물건처럼 이게 자연의 곡선을 닮은 건축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어떤 컴퓨팅의 기술 발전과 구조역학, 해석의 방법론의 발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